남편의 잇단 사업 실패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다 최근 결국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 30대 부부. 두 사람은 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양육권은 아내가, 남편은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돌연 마음을 바꿔 남편에게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공증까지 받았다면서 아내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데요. 부부가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을 미리 합의하고 합의서 형태로 작성까지 했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있는 이 3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먼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 일단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30대 여성분이고요. 5년 전 그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아내분도 적극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분이 그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차렸습니다만 6개월 만에 폐업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사업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안 생계를 책임진 것은 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아내였는데요.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진 것 같고요. 결국 부부는 얼마 전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혼을 원해서 그런지 뭐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 문제로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요. 네, 아내가 이혼을 처음 먼저 요구를 했고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남았잖아요. 이 부부에게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팔아서 반반 나누기로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10년간 아내와 남편이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 5년 정도는 남편이 실직 상태여서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혼자 가정 살림을 꾸리며 살아온 거죠. 어쨌든 현재 있는 재산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나누자 합의를 받고 7살 된 딸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양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대신 남편이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게 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 남편이 설마 줄까 해서 일시불로 달라 예, 예.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아내가 이제 그렇게 약정을 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그동안 3년간 수입도 없었는데 가끔 돈을 벌어도 이 사람이 본인 개인 빚에 좀 쓰고 빚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본인 용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호시탐탐 시간만 나면 다른 사업 벌리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을 반반 나누기로 이제 그 재산 분할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비는 매달 40씩 받기로 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월 40씩 양육비 받는 거 못 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내가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해서 그러지 말고 아예 선불로 줘라 양육비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일시불로 줄 수 없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김복준 교수 말대로 이 사람은 또 한 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돈이 필요한데 그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게 되면 사업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내가 양육비 주기로 한 것은 약속은 지킬 테니까 당신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혼할 때 그렇게 약정한 거 그 공증까지 다 받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아내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주인공 어떤 사연이 궁금한지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주인공인 이 아내, 이혼에 합의한 이 아내가 본인 스스로 이혼 합의서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공증까지 받은 예. 이혼 합의서입니다. 그건 매달 40만 원씩 받기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증까지 받은 이혼 합의서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사실 아내가 걱정하는 건 40만 원을 못 받을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이혼하기까지 수년간 돈 문제로 남편과 맨날 갈등을 빚고 싸웠던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가 안 들어왔을 때 또 그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혼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에 이렇게 내가 먼저 합의서를 바꾸자고 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이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증까지 받았다는 건 서로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이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번복이 됩니까? 일단 제가 공증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설명을 예. 해드리면 공증이 마치 재판 결과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굉장히 효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런 약정을 한 거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증을 받았건 공증을 받지 않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받은 합의서라면 공증 여부를 떠나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부를 보면 아. 서로 앞으로 이혼하면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고 공증을 받았잖아요. 이혼이 확립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있는 좀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공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합의서는 휴지입니다. 예, 예. 말 그대로. 그래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기 전 단계라면 이 조건은 당사자 협의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경이 가능한 지금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전후의 어떤 그렇죠. 시점에서의 합의와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군요. 공증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공증이 의미가 있을 때, 공적 증명이 될 때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만약 채권 채무 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집행문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나머지 공증은 말만 공증이지 인증, 말 그대로 이러한 계약서가 있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혼의 어떤 합의서 인증은 그거보다 효력이 약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됐을 때 그 정도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 공증을 받는 거 아무런 약정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번복한다는 것 자체를 들어보니까 이건 무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얘기는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궁금증이 하나가 뭐냐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합의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번복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이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하는 걸 보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혼을 하기 전에 이게 이혼 조정 신청이건 예. 합의 이혼이건 간에 이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양육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하고 재산 어떻게 나누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 합니다. 이게 공증을 받건 공증을 받지 않건 간에 근데 합의를 했는데 어느 일방에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 합의가 불합리해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로 이 합의가 불합리하다는 것만 재판부에 잘 소명을 한다면 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그게 이건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라면 합의 내용 변경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데 한쪽에서 소위 말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거나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자꾸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지금 뭐 남편이 지금 실직 상태인데 양육비 줄지 안 줄지 모르고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방법을 매달 40만 원이 아니라 일시불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약정을 내가 괜히 번복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남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지금 실직이지만 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목돈을 주면 자기가 사업을 못 하니까 재기가 어렵다. 이것도 그렇죠. 소명하지 않겠어요? 만약 이제 재판이 합의가 안 되면 이 두 부부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비록 공증받은 문서가 법적인 효력은 별로 없지만 중요한 증거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남편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남편의 어떤 편이 된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정도를 합의하기로 공증까지 받았으면 아주 이 정도는 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다른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두 사람이 이 정도 의사 합치는 봤구나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월 40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같은 게 있는데 월 40은 너무 적네요. 봐서도. 예.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전이기 때문에 이 합의서 번복이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이 합의서라는 것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